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2,5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뭐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함께했던 것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입니다. 대표님, 이 간담회가 왜 필요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세부 내용 하나씩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에 큰 키워드들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헤드라인에 있었던 위기에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본시장. 결국 우리는 또 이제 주식에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총 중간 점검 내진 집대성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기억이 나는데요. 전에 한 2, 3주 전인가 수보회인가 그 국무회의 때 네. 넘어진 기업에 쉬어간다고 뭐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지금 중동발 이슈 때문에 잘 가던 우리 주식시장이 한풀 꺾여서 좀 조정 양상에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긴 쉬는데 쉴 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정부가 그 사이에 준비해 왔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잘 설명을 하고 그에 맞춰서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 플러스 또 국내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까지 다 모아서 또 기업도 와서 자신들의 의견, 건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결국은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네. 다들 뜻을 모아서 정말 한국의 자본시장을 믿을 수 있고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그러한 그 좋은 그 간담회였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간담회 내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큰 틀에서의 플랫폼의 키워드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번에 대책들도 이 키워드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의 과정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6천이라는 또 가시적인 것 외에도 중간중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고 가죠. 예, 1차적으로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한국거래소 정면 맞은편에 있어요. 예. 그 앞에 보면은 큰 프랜카드가 4천, 5천, 6천 넘어갈 때마다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에 아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왔던 데가 한국거래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주가 조작 폐가망신. 예. 그거를 가장 처음 내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소위 합동조사단이 발족이 됐고 거기에서 1,000억 원대의 시세 조정 그 사건을 바로 잡아내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언급하고 약속한 것이 정말로 지켜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잡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이라도 걸리면 아예 주식시장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제일 가슴에 와닿는데 예. 신고보상제.
이게 그 사이에는 최대 뭐 한 30억 리니언시, 뭐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아예 이제 고민 안 하게 기존에는 이익금의 뭐 30%뭐 이렇게 최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포함해서 최대 30%고 그 한도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300억 원인가 뭐 이렇게 엄청 높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있지만 그 사이에는 돈 때문에 이 소위 불법을 저지르는 쪽에 붙어야 될까 고민하는 거 아예 없이 예. 솔직하게 마음 떳떳하게 신고만 하면 소위 팔자 고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소위 합리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이러한 그 하나하나의 그런 움직임들 자체가 결국은 질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소위 그 개혁,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점검하죠.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이제 혁신 기업을 지원한다라는 이제 그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의 6,000피 간 거에 비하면 아직 코스닥은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코스닥에 대한 체질 개선도 얼만큼 또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볼까요? 말씀 주신 대로 150조 원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소위 투자하는 대상도 소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대상되는 한 9개, 12개 그 사이에 그러한 산업들 뭐 AI,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쫙 망라돼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소위 작은 기업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는 측면. 거기 상당히 의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코넥스 같은 작은 데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들 중심으로 뭔가 소위 그 사업을 열심히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큰 규모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가계 자산의 80에서 90%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다 부동산에 지금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 자체를 사실 집을 갖고 거기 깔고 앉았다고 거기서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네. 기업이 돈을 벌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그 플러스 게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소위 상생펀드 150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들, 이 금융 안정화 정책은 크게 4대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오고 있는 건데요. 신뢰, 혁신, 주주보호, 시장 접근성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잘 이 키워드를 모르시거든요. 여기 한번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네. 저희가 각각 섹터별로 이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구체적인 거는 그 다음 번부터 한번 네. 보고 제가 가만 뭐 이걸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네. 요즘에 그 요리 경연 대회 이런 것이 많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먹거리하고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신뢰 부분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 이제 시장 같은 데서 뭘 살 때 이 유구나 소위 수입육을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케이스들 또는 개수를 속인다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아예 이런 거를 근절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뢰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가서 그냥 믿고 살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네. 첫 번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주보호.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먹거리를 사긴 사는데 이게 좀 부실하거나 이게 좀 뭔가 재료가 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재료로 만들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어디에다 물 타갖고 팔고 뭐 이렇게 갖고 밍밍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네. 뭐 예를 들면 이게 중복 상장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왕 먹거리면 우리 몸에 좋은 재료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게 주주보호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혁신. 요거는 특히 코스닥에 되는 건데 보면은 거기 가면 막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잘 구분해서 좀 프리미엄급 그다음에 이거 특색이 있는 거 얘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요게 이제 혁신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접근성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게 자주 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접근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총망라된 4대
정책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리에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재료를 가짜 재료 쓰면은 안 되겠죠. 속이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또 제대로 해야지 좋은 재료를 또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주보도 있고요. 또 멋진 요리를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 방법들도 있고 시장 접근성 또 요리의 다양화까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니까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뢰 개선입니다.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주가 조작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주가 조작의 엄벌을 정말 몇 차례 말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부터 한번 가보죠.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네이버니 이런 데 가서 소위 그 투자 토론방 종목 토론방 뭐 이런 데 종토방이요? 예, 네, 종토방 네, 이런 데 네. 보면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일단은 뭔가 조작을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늘 이게 혹시 내가 사기 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으신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자체가 근절이 되려면 한 번이라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로 패가 망신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이런 것은 한 명이 혼자 못 합니다. 여러 명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소위 이제 양심 선언을 하면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돈까지 생겨서 네. 그러니까 신고 포상제가 정말로 팔자 고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돼서 누구나 다 열심히 신고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는 이런 사기 근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아예 생태계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또 하나 들어서 여기에 그 사이에 그 투자자들이 또 너무 억울해하면서 소위 이제 사기성으로 상장돼 갖고 지금 거의 동전주돼 갖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조정 정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옥토 자체를 개간하는 마치 요즘에 이제 파종식이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에 걸음주고 이게 거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회계부정 감사 이야기 많죠. 맞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실은 감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최대 주주한테 우호적이고 늘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관행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유사한 경우 또 심지어 법원까지 해서도 좀 상당히 최대 주주한테 우호적인 네.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아예 그것 자체를 근절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엔 회계부정 가치도 주가 조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이런 것은 공정위에서도 얘기했던 소위 담합을 통한 가격 담합 이런 것조차도 같은 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 전반에 흐르는 시장의 어떠한 시장의 기능을 통한 그런 관리, 부정 관리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책 방향은 바로 주주 보호인데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가장 관심이 큽니다. 저 PBR 기업에 대한 대책도 있고 중복 상장 금지 내용도 있고 스튜디오 어드 코드십 내실화도 있고 이쪽에 좀 알토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 PBR이 많이 됐느냐? 대표적으로 중복 상장이 많이 돼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은 한 3%, 2% 미만인데 예. 중복 상장, 우리나라는 20%가 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거의 그냥 원액 그대로 예를 들면 뭐 맥주면 맥주를 그대로 판다면 우리는 한 20% 물을 섞어갖고 파니까 밍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PBR도 낮아서 요즘 올랐다 하지만 우리가 한 1.7배, 미국은 4배가 넘는 이제 나스닥은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다. 중복 상장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아마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네임앤 쉐이밍. 네. 소위 저 PBR인데 뭔가 노력을 안 해갖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따로 골라내갖고 리스트업을 해갖고 매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열심히 안 해요라는 것을 시장에 알려서 아무래도 창피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 이런 걸 할 때도 그 사이에는 상당히 꼼수를 부려서 그 사이 주가를 억눌러갖고 상당히 싸게 최대 주주한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만들었던 것은 공정시가가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자체를 아예 엄격하게 조절한다든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을 최대 활용하겠다. 스튜디오십 코드. 어드십 코드죠. 스튜디오십 말이 코드.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로 따지면 집사 같은 겁니다. 우리 집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그 고객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중간에 나서서 기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대신 열심히 일해주는 거. 네. 이런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화돼 있었거든요. 네. 이걸 강화해서 정말로 중간에 프로 전문가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를 대신해서 띄워줄 수 있다면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쪽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세 개를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있고요. 두 번째가 기술 특례 상장이 또 전면 도입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이건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마치 K리그처럼 코스닥 승강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몰아가 보죠.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코스닥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코넥스라는 그 밑에 더 작은 네. 시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초기 기업들을 올리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지난 한 5, 6년 사이에 오히려 상장 기업 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오히려 한 120여 개 되는 게 110개 정도로 오히려 상장 기업 수가 줄 정도로 비활성화돼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를 좀 더 키워보자. 그쪽에 그러니까 소위 각종 지원도 해주고 또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좀 더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주셨던 대로 기왕 투자를 할 거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로 투자하는 데들이 지금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여기 또 시작해갖고 로봇, K 콘텐츠, 사이버 보안까지 좀 쭉 확대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기술 특례를 이제 그쪽을 많이 주목하나 봐요. 그렇죠. 네네. 결국은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향후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투자하지만 개인들이 투자한 큰 돈, 정부까지 투자한 150조 원이 이쪽에 집중돼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택과 집중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위 코스닥을 아까 소위 좀 구분을 잘 해주자. 승강제. 네. 승강제인데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PL, 유럽 축구 생각하시면 소위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당히 잘하는데 앞으로 잘할 때 또 지금은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구분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너무 섞여서 한 1,800, 1,700개 기업이 헤매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눈높이에 맞게 투자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이런 아이디어들 자체는 상당히 좀 참신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책 방향이 시장 접근성 향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는 RIA 계좌 그리고 ETF도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RI 계좌 우리 소위 이제 집 나간 우리 서학개미분들. 이게 서학개미분들 좀 네. 소위 이제 전어죠. RIA가 전어를 싹 보셔야죠. 구워서 네. 도돌이기니까 이게 지금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입니다. 해외 나가 있는 거 갖고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시면 고사 일단 갖고 오면은 그 사이에 뭐 소위 해외 투자는 아시겠지만 소위 세금이 20% 이상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혜를 주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선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됐던 것들을 좀 해주겠다. 대표적으로 단일 종목 ETF. 아,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들 요즘에 해외에 가서 코스피를 해외 가서 투자합니다. 네. 코를 하고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도 있으니까. 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열어주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결국은 국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우리 젊은 청년층이 여기 주식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소위 재형저축이라고 하죠. 결국은 자산을 형성해서 이걸 가지고 미래 우리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소위 베이스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향성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